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한민족, 힘있는 나라로 우리는 간다. 경제 성장 문화 강국 민주화 실현 땀으로 지켜낸 우리의 강산, 그대여 들리는가 우리의 함성, 그대여 보이는가 그 높은 기상. 나라의 조상을 가져낸 실무여, 가난과 고난을 이겨낸 우리, 끝이 없는 코로나도 능히 이기리, 똘똘 뭉쳐 한 마음으로 극복하리라. 실버여 들으세요 감사의 박수를, 실버여 사랑해요 당신의 헌신을.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댄스를 배워볼게요. 같이 따라해주세요. 처음 간주에는 박수를 치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박수를 치고요. 그 다음 동작은 날갯짓이에요. 주먹을 주시고 여기 겨드랑이를 힘껏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8박자예요. 하나, 둘. 그 다음 손을 이렇게 주먹을 주시고 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왼쪽도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발을 같이 움직여 볼게요. 한 발 쿵, 오른쪽 쿵, 왼쪽 쿵, 왼쪽 쿵. 한 발씩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앞으로 걸어가 볼게요. 4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어깨 운동하시라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거 할 거예요. 다음 뒤로 4발 가시고 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화살표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2발. 조금 빨라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왼쪽으로 지그재그 유리창 닦기. 아시겠어요? 다시 왼손 뻗고 왼쪽 2발. 오른쪽 왼쪽 지그재그 이거면 됩니다. 오늘 음악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박수 치겠습니다. 날개춤이요. 처음 시작. 한 번씩 해주세요. 앞으로 걸어갑니다. 올라오고 뒤로 내리고 올리고 비바람 불어온다네. 옆으로 갈게요. 손. 네가 그곳을 산들 알아야지. 한 번 더 왼쪽으로. 넘치는 산불에 산들 보내드리지. 처음부터. 닐리리 야 닐리리 닐리리 맘보 더요. 닐리리 야 닐리리 닐리리 맘보. 자, 박수 치실게요. 날개춤. 처음부터 닐리리 야 닐리리 닐리리 맘보. 한 번 더.
호수에 비바람 내리고 내리 올리고 비바람 불어온다네 옆으로 네가 쓴 곳을 알아야 알아야지 옆으로 갈게요. 나 없이 우산 살랑 풀어야지 살랑 올려드리지 다시 니네리야 니네리 왼쪽 니네리 맘보 한 번 더. 니네리야 니네리 니네리 맘보 앞으로 갑니다. 니네리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노래 교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불러보실 곡은요. 추가열 씨의 행복해요 노래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는 곡이시죠? 네, 이 곡을 부르면서 올 한 해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주근이에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한 번 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네, 노래 가사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곡이네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주근이에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한 번 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고 예쁜 복조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색종이 2장, 가위, 풀, 그리고 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색종이 1장을 가지고요.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1장을 삼각으로 접어주세요. 꼭지점을 맞추시고 삼각을 접어주셔요. 자, 다시 펴서 반대쪽으로 또 삼각을 접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접으셨죠? 그러면 다시 펴주시면 대각선으로 선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편 상태에서 양쪽 끝 꼭지점을요, 어디로 모으냐면요, 중앙 여기로 모아서 삼각을 접어 주겠습니다. 천천히. 자, 천천히 꼭지점을 중앙에 모아 주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접는 선은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여기까지는 참 쉬워요. 그 다음도 쉽습니다. 자, 꼭지점 4개입니다. 이것을 다시 중앙을 맞춰서 다시 아까처럼 삼각을 접어 주겠습니다. 자, 꼭꼭 눌러서요. 자, 이렇게 삼각을 접어 주세요. 자, 오늘은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딱지 모양으로 이렇게 2번 삼각을 접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쉬우시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반으로
사각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으로 딱 접어서 자, 반을 꽉꽉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다시 펴주세요. 자, 펴주시면 여기 접으신 선에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연필로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자, 접힌 선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양쪽 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그린 삼각형에 풀칠을 해주겠습니다. 자, 풀로 양쪽 삼각형 여기에 풀칠을 해주겠습니다. 자, 풀칠을 하신 다음에는요. 이 접은 선 중심으로 해서 이 동그라미 지은 요 삼각형을 마주쳐서 붙여주실 거예요. 자, 풀로 꼭꼭 눌러서 붙인 다음에 자,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복조리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요 삼각형에 다시 풀칠을 해주세요. 자, 풀칠을 해주시면 자, 풀칠한 쪽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자, 꾹꾹 눌러주시면 자, 바닥에 놓고 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쉬우셨죠? 자, 이렇게 보면은 복조리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복조리. 자, 요것을 만드셨으면 복조리 머리 모양이에요. 자, 요거 만들었으면 한쪽으로 놔두시고요. 아까 한 장, 색종이 한 장, 또 한 장 있죠? 이것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자, 다시 펴주세요. 피시면 선이 생겼죠? 이 선을 잘라주세요. 자, 이 반으로 자르면 이것은 어디를 만드냐면 복조리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이 색종이를 반으로 다시 접어 주세요. 자, 꼭꼭 눌러서 그리고 다시 펴줍니다. 그리고 이쪽 면을 삼각으로 접어 주세요. 자, 마주쳐서 삼각을 접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쉽게 따라 하셨죠? 그러면 풀로 여기 중심을 풀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풀칠하신 다음에 양쪽 끝을 중심 쪽으로 반을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시고 또 이쪽 면도 중심 쪽으로 반을 접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예, 뾰족하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이 중심을 향해서 다시 풀칠을 중앙에 해주세요. 풀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을 접습니다. 자, 반을 중앙으로 접어주세요. 자, 꼭꼭 눌러주세요.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복조리에 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 쪽으로 풀칠을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 풀칠을 해주세요. 자, 풀칠 하신 다음에 이쪽 뾰족한 모양 쪽을 복조리 아까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안쪽으로 딱 붙여셔서 딱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꼭꼭 눌러주시면 어때요? 예쁜 복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복조리 접기 쉬우셨죠?
오늘 복조리 이렇게 간단한데요. 몇 개 더 접으셔서 모양으로 벽에다 이렇게 장식을 해줘도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쉬운 종이 접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어여뻐라 꼴목꼴목 산 담장이 달빛에 반기네 겨울 눈꽃이 바람도 채우는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물빛 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산이 보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 소리 정신도 고우니 난 즐겁지 않을까 참 아름다운 이 땅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바다 있고 우린 하늘 가지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도 이겨낸 나무의 뿌리로 봄 그리운 마음으로 수만 잎을 뒤로네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행복한 사람 아니냐 바다 있고 우린 하늘 가지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안녕하세요.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 강연하게 될 황금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일까요? 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두려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치매는 옛날에는 노망이나 망령이라는 말로 일컬어졌는데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치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안 먹었다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또 막 똥을 싸고서 벽에 똥칠하는 모습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치매, 노망, 망령이라고 부르는 노인성 치매에 관한 것입니다. 노인성 치매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통틀어서 노인성 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뇌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럼 깜빡깜빡하는 건망증과 치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는 50대지만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서 전화를 받다가 내 전화기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부엌에 무엇을 하려고 가다가도 부엌에 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지? 하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거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에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힌트를 누가 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나는 경우에는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물건을 잃어버린 것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누가 힌트를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들자면 형광등이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 불은 들어오잖아요. 깜빡깜빡 하지만 그거는 건망증에 비유하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깜빡깜빡 하다가 퍽 하고 아예 형광등 자체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 이거는 치매라고 비유해보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비교가 돼 보셨나요? 네. 노인성 치매 환자는 이렇게 해마다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기준으로 해서 연령이 5세씩 5년씩 늘어날 때마다 치매의 유병률이 2배씩이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벌써 80만 명에 육박하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치매 환자가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뇌의 구조인데요. 뇌는 이렇게 호두 속의 알맹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뇌가 하는 일들은 각각 다양하게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고 또 눈으로는 보기도 하고 귀로는 듣기도 하고 입으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말도 하고 손으로는 물건을 잡고 다리로는 걷듯이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우리의 뇌 속에도 맡은 역할이 각각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기억을 하는 거,
또 말을 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노인성 치매. 이게 노인성 치매라고 하면 가까이에서 유명한 배우 중에 얼마 전에 그 백건우 씨라고, 그 백건우 씨의 아내 영화배우 윤정희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영화배우로서 이름도 많이 날렸었는데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려서 그 여동생들이 후견인 지정을 남편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건이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게 알츠하이머성 병인데 이제 스스로 본인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없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게 후견인 지정인데 알츠하이머성 이런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유명한 로빈 윌리엄스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그분도 루이체 치매라고 하는 그 치매 초기를 알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극복이 안 되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불안하면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매를 앓게 되면 주위에서 자기의 삶도 파괴가 되고 또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노인성 치매. 이제 노인성 치매가 어떤 것인가도 들어보았고 이제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치매의 원인은 사실 매우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가 노인성 치매의 원인의 알츠하이머병이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치매는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뇌기능이 감소가 되면서 퇴행성 질환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그 해마 부위가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면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최근 일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망증하고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잘 감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언어 기능이나 판단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진행이 많이 되다 보면은 이제 모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뭐 먹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또 대소변도 실금을 하게 되면서 혼자서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치매의 전형적인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병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8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성 병은 유전적인 그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자, 이제는 그 두 번째로 그 원인으로 많은 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 원인의 그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거의 대부분의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뇌졸중 환자들의 4분의 1에서 이 혈관성 치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조직이 손상되면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는데요. 이 혈관성 치매는 초기부터 이렇게 보행장애라든지 운동마비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아까 알츠하이머성 병은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발생하면서 그것도 또 증상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병입니다.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치료는 알츠하이머성 병이랑 혈관성 치매는 사실은 완치는 어렵습니다. 완치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및 조기 발견과 그리고
빠른 치료를 통해서 치매의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거나 또 치매가 서서히 진행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렸을 때는 사실 주위의 가족들이 그 전에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그런 원래의 모습보다 다르게 상황이 진행될 때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가까운 곳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하면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약물로 보통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이거는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굉장히 좋게 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약물 치료 말고 이제 재활 치료도 있고요. 인지 재활 치료도 있고 또 기억력을 좋게 하는 기억력 훈련도 있고 음악요법, 미술요법 이렇게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비약물 치료요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치료까지 해봤는데요. 사실 치매는 아까 말했듯이 환경적인 영향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큰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서 치매를 부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런 위험인자를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험인자가 조금이라도 생길 때 혈압도 관리하고 당 관리도 하면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관리를 한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알듯이 당연히 술, 담배는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뇌세포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흔히 말하듯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에 해당하는 수준의 그 일반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하는 게 좋은데 다 알고 있지만 운동 사실 쉽지가 않죠. 어르신들은 특히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맨손 체도도 좋고요. 또 산책도 좋고요. 가벼운 걷기 활동이 참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머리 부상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데요. 머리 부상이 생기면 사실 뇌에 어떤 순간에 충격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머리에 부상이 생기는 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사실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치매 관리 10계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손을 바쁘게 움직여라. 이 손을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는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면 두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자. 이거는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두뇌 활동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고요. 아까 말했듯이 담배는 안 피우는 것이 좋고 그리고 술은 적당히 하시는 게 좋고요. 몸을 많이 움직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버대학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노래도 부르고 그것도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같이 댄스도 하면서 댄스도 뭐 과격한 댄스는 어렵지만 간단한 댄스를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그런 운동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것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다 보면 생각이 들어와서 사실 내가 막 이렇게 깜빡깜빡 하다가 이게 치매에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더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우울증이 심각하다 보면 사실 우울성 치매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면으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같이 마음도 건강해지는 마인드 강연도 듣고 이런 프로그램, 실버대학 프로그램들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대하다 보면은 그 집에서만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하게 이 치매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조금 의심스럽다, 건망증이 좀 심한데 이럴 때는 처음부터 병원에 가시면 사실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하면 무료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주니까 한번 가셔서 건강하시더라도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한번 가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치매는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뇌 CT나 여러 가지 검사 MRI도 찍을 수 있고 검사를 하는데 또 보호자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그 전에 환자들이 이랬는데 또 지금 이렇게 변했다 이런 말도 해주는데 이제 간단하게 많이 쓰이는 그 검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많이 알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진압력이라고 그래서 진압력 테스트, 그리고 기억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기억 회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의 집중이라든지 계산, 그리고 판단이라든지 이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한 검사예요.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어르신들,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무슨 계절일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2022년 1월 또 9일이면 9일, 일요일, 또 계절은 겨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5가지를 다 말했기 때문에 점수를 5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서울이면 서울, 무슨 구, 무슨 동에 삽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3점을 주고 아파트에 살던 주택에 살던 그 호수까지 말하면 또 점수를 1점을 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가 말했을 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동서울 실버대학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버대학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점수를 주는 거고 노인정에 있을 때는 노인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물건에 대해서 3가지를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나무, 자동차, 모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물건을 똑같이 나무, 자동차, 모자라고 이렇게 따라하면 점수를 또 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계산 능력이에요. 계산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젊은 사람도 어려울 수 있는데 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네, 93인데 혹시 92라고 했거나 숫자가 다르면 그 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93에서 7을 빼면 어떻게 되죠? 네, 86인데 또 숫자가 조금 달랐으면 또 점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86에서 7을 빼면 또 어떻게 되죠? 네, 79죠. 79에서 또 7을 빼면은요, 72죠. 72에서 7을 빼면 65죠. 이렇게 5번을 100에서 7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5점이 됩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하나 틀렸어도 틀린 점수에서 다시 7을 뺐을 때 점수가 맞으면 그건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 물건 이름 맞추기인데 제가 이거는 무엇이죠? 했을 때 이건 반지예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점수가 맞는 거고요. 이거는 무엇이죠? 했을 때 이건 팔찌예요. 이렇게 말하면 물건을 맞췄을 때 점수가 또 2점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종이를 하나 주면서 이거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제가 받아서 반으로 접어서 무릎 위에 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받을 때 오른손으로 받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왼손으로 받았으니 그 점수는 깎이는 거예요. 반으로 접으라고 그랬는데 접는 걸 잘 못하셨다면 또 점수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무릎 위에 놓으라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 놓았다 그러면은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점. 자, 이제 시간이 아까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 3가지 나무, 자동차, 모자에 대해서 했는데 그 물건을 기억해 보라고 해서 말을 하면 3가지를 다 말했으면 3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간장, 공장, 공장장 이거 따라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따라하면 점수 1점을 주는 거예요. 자, 옷을 왜 빨아입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합당한 이유를 대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점수를 1점을 주는 거고요.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파출소에 가거나 아니면 우체통에 넣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점수를 1점을 주는 거고요. 다음은 오각형 2개를 이렇게 겹쳐서 그리라고 보면서 따라서 그릴 수 있게 옆에 그려놓고 따라서 그릴 수 있게 하면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게 30점 만점에 이게 점수가 정상일 수도 있고 또 치매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치매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치매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아까 말했듯이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또 의사선생님의 청취력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게 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치매는 누구나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치매에 걸리겠다 그런 생각에 있으면 치매에 더 빨리 걸릴 수 있지만 사실 소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옆에 행복하게 잘 사는 옆에 주위 어르신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이렇게 실버대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도록 운동을 하고 또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마인드 강연도 듣다 보면 어르신들의 그 남은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치매와 관련 없는 행복한 삶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